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의 가구며 공기마저 쩍쩍 갈라지는 듯한 냉기가 감돌았어요. 시어머니 말자의 입에서 3천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순간 거실은 순식간에 난투극 직전의 전장처럼 변해버렸죠. 혼수 3천은 기본이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빈손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 안 그래요? 사돈 어른? 말자는 턱을 치켜들며 예비 사돈인 미경을 빤히 쳐다봤어요. 미경은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입가에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상대의 패를 낱낱이 읽어내려는 도박사처럼 날카로웠죠. 미경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 요즘 세상에 삼천이 어렵나요? 한미경의 뼈있는 말에도 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을 더 꼿꼿이 세우며 훈계하듯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진호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안 격이 남달랐어요. 어디 근본 없는 애도 아니고 내 딸 보내는데 혼수가 초라하면 그게 우리 아들 망신시키는 일이지 뭐예요. 예단도 아주 품격 있게 준비해야 할 거요. 은서는 그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감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장이 덜컥거렸죠. 고개를 들면 미경의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때였어요. 눈치라곤 약에 쓰려도 없는 남편 진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끼어들더라고요. 삼천? 에이, 그 정도야 우리가 책임지죠. 사돈 어른,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호는 그 엄청난 소리를 내뱉으면서 은서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괜찮겠어? 라는 눈짓은커녕 혼자서 효자인 척, 능력 있는 척 하느라 입가가 귀에 걸려 있었죠. 그때 신우이 소라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어요. 2장을 가득 채운 리스트였는데 제목부터 가관이었죠. 백화점 VIP 혼수 리스트. 내가 미리 싹 뽑아왔어요. 올케 언니, 이거 봐봐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은 기본이고 안마의자에 최고급 수입 침대 세트까지 싹 다 브랜드 정해놨으니까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미경은 리스트를 받아들고 펜으로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건 검수하는 업자처럼 아주 꼼꼼하게요. 안마의자?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오빠가 나 시집갈 때도 보태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번에 같이 맞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치, 오빠? 소라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자 진호는 대단한 결단이라도 내린 양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는 그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오빠가 해준다는 그 돈이 사실은 자기 적금에서 나갈 거라는 걸 저 염치 없는 인간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서는 외투도 벗지 못하고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죠. 화면에는 3년, 5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부은 적금 계좌 2개가 떠 있었어요. 해지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눌러버렸죠. 1번, 그리고 2번.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통장 잔액은 늘어났지만 은서의 마음은 바닥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씻고 나온 진호가 머리를 말리며 아주 가볍게 묻더라고요. 여보, 정리 다 됐어? 적금 2개 다 해지했어. 이제 됐니? 잘했네.
꺼봐. 이럴 때 쓰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니겠어? 우리 집 체면도 서고 좋잖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표정. 그런 건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진호의 얼굴은 정말이지 너무나 당당했어요. 남의 피땀 눈물을 자기 생색내는데 쓰면서 저렇게 천하태평이라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호 씨, 우리 생활비 통장 이제 거의 바닥이야. 이번 달 공과금이랑 카드값 나가면 당장 먹고 살 돈도 부족하다고. 아유, 진짜 사내대장부가 큰일을 도모하는데 왜 자꾸 잔잔바리 같은 소리를 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그런 푼돈 따질 때야? 큰 판을 봐야지, 큰 판을. 진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큰 판? 그 판을 짜기 위해 은서의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정작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에 은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오전 10시 어김없이 말자에게서 카톡이 날아왔어요. 은서야, 어제 깜빡하고 말 못한 게 있다. 예단 현금은 따로 준비해라. 사돈 어른이 현금 예단 안 보내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분이야. 최소 500은 맞춰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니? 딴 말 말고 알아서 준비해둬라. 은서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알아서 준비해라. 이 집구석 사람들에게 은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 돈이 나오는 기계였던 거예요. 이미 적금은 혼수계약금으로 절반 넘게 묶였고 생활비며 진호보험료, 심지어 시댁 식구들 외식비까지 은서 명의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카드 한도를 확인해 보니 이미 빨간불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은서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너희가 말하는 그 품격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통장 잔액은 줄어들었지만 은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 연극의 막이 내릴 때 누가 제일 비참하게 울부짖게 될지 은서는 이미 설계를 끝냈거든요. 백화점 가전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쇼룸의 화려한 조명이 유독 환하게 쏟아지는 VIP 전용 상담 코너. 그 중심에 시어머니 말자와 시누이 소라, 그리고 남편 진호가 기세등등하게 버티고 서 있었죠. 은서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무거운 공기를 견디고 있었고요. 담당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품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종 견적을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870리터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거실과 각 방에 들어갈 시스템 에어컨 세대, 그리고 안마의자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 1,842만 원 나오셨고요. VIP 특별 혜택 적용해드려서 무이자 할부 24개월까지 가능하십니다. 정말자는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꽉 끼며 고개를 거만하게 끄덕였어요. 마치 자기가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목소리에 힘을 팍 주더라고요. 됐네, 아주 깔끔하구먼. 그대로 진행해줘요. 우리 며느리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직원이 결제를 위해 단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진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은서를 쓱 돌아보며 명령하듯 말했죠. 뭐해? 빨리 카드 꺼내. 은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아주 천천히 정말이지 세워라 내워라 하며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남몰래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실행시켰죠. 은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추듯 움직인 건 채 2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도 조정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단숨에 바꿔버렸거든요.
딱 5만 원으로요. 은서는 카드를 받아든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올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B-2. 기분 나쁜 단절음과 함께 단말기 화면에 시뻘건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박혔어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단말기를 다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머, 고객님 죄송합니다. 카드 승인이 안 나네요.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굳어버렸어요. 진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은서를 쏘아보며 씩씩거렸죠. 아, 이거 뭐야? 왜 승인이 안 나? 너 카드 한도 다 어디다 써버린 거야? 한도가 없나 보네. 나도 당황스럽네. 은서는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일 말하듯 대답했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에 진호는 더 열이 뻗치는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한도가 없다고? 너 적금 해지한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그 큰 돈을 벌써 다 썼단 말이야? 생활비, 공과금, 당신 보험료. 지난달부터 자동이체 되는 건 죄다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거 몰랐어? 당신 카드는 진작에 한도 다 차서 정지됐잖아. 진호는 예상치 못한 팩트 폭격에 말문이 턱 막힌 듯 입만 뻐금거렸어요. 그 꼴을 보던 말자가 창피함에 부들부들 떨며 팔짱을 풀고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직원 앞에서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돈을 버는 건지 마는 건지 배포가 저렇게 밴댕이 소알딱지만 해서야 어디다 써먹겠어. 직원은 시선을 애써 테이블 아래로 내린 채 못 들은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귀는 이미 쫑긋 서 있었죠. 소라는 얼굴이 벌개져서 휴대폰을 꺼내 예비시댁 단톡방에 올렸던 자랑글을 급하게 삭제하느라 손가락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고요. 지금 결제 중이에요. 라고 올린 메시지가 지워지기도 전에 누군가 읽었다는 숫자 1이 사라지자 소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진호가 은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며 비굴하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야, 너 다른 카드 없어? 체크카드라도 있을 거 아냐? 빨리 좀 꺼내봐. 사람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없어. 그럼 현금은? 비상금 챙겨둔 거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아, 너 지금 장난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래? 백화점 VIP 매장이야.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체면? 은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진호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서늘한 눈빛에 진호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죠. 내 카드로 1,800만 원 긁는 게 너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어?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동해 구한 적 있니? 내가 그랬잖아. 3천은 우리가 책임진다고. 근데 그 우리에 너는 쏙 빠져 있고 나만 있었던 거야? 박진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 틈을 타 말자가 다시 끼어들어 윽박질렀죠. 은서야, 지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어머님, 저 이거 결제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진호 씨가 혼자 떠든 말이지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게 부부 사이에 무슨 상관이야. 아내가 남편 기 좀 살려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너 정말 제정신이니? 남편 기 살려주느라 제 통장은 이미 가뭄난 논바닥처럼 갈라졌거든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에 보험료, 심지어 아가씨 품위 유지비까지 제 카드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받쳐주라는 말씀이세요?
말자의 얼굴이 이제는 보랏빛으로 변해갔어요. 직원은 다시 돌아와 단말기를 들고 서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은서는 계산대 위에 카드를 툭 던지듯 올려두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에 다시 넣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요. 어머님, 그리고 진호 씨. 전 이 쇼핑 더는 못하겠네요. 먼저 갈 테니 알아서들 하세요. 너 지금 어딜까? 당장 안 앉아? 진호가 은서의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은서는 한 발 빠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평소에 유순하던 은서가 아니었죠. 잡지 마. 오늘은 정말 잡지 마라. 나 지금 진짜 제정신 아니니까. 낮게 깔린 은서의 목소리에 진호는 순간 압도당해 뻗었던 손을 거두고 말았어요. 은서가 매장을 당당하게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말자는 직 원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죠. 우리 며느리가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예민해서 그래요. 호호,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직원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고객님.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그들이 멀어지자마자 고객 정보 화면에 뜬 은서의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은서가 다니는 회사는 이 백화점이 아주 큰 법인 거래처였고 직원은 이미 은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벌어진 이 총극은 아마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안주거리가 될 게 뻔했죠. 백화점 출구를 나서는 은서의 머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자 그제야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죠. 카드는 두고 왔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고 저 오만한 인간들이 쌓아올린 가짜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본인들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백화점 안에서 씩씩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백화점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운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시댁 식구들에게서 사과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서늘한 침묵만 이어졌어요.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을 깬 건 말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안부 인사나 미안하다는 기색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요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은서야, 지난번 일은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 치고 예단 얘기 다시 해야겠다. 저쪽 집안에서 현금 예단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알지? 근데 우리 형편이 지금 좀 빠듯하잖니. 그러니 이번 예단비 1,000만 원은 내 친정에서 좀 보태달라고 해라. 딸 자식 잘 되라고 그 정도 해주는 건 어느 집이나 다 하는 일이야. 사돈 어른한테 물어보고 연락해라. 은서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느 집이나 다 하는 일이라니요. 남의 부모님 노후 자금을 제쌈짓돈 쓰듯 말하는 그 뻔뻔함에 손이 부르르 떨렸죠. 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잠시 후 말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서는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죠. 메시지 확인했니? 네, 봤어요, 어머님. 그래, 친정에는 언제 말할 거야? 사돈 어른이 통이 크시니까 1,000만 원 정도야 금방 해주시겠지? 못 해드려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 그런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말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지며 올라갔어요. 뭐? 못한다고?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니? 왜 못한다는 거야? 내 친정이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1,000만 원도 못 해줄 정도로 형편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며느리 친정에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니까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딸 시집 보내는 집에 가족끼리 예단 좀 보태주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린 대대로 체면으로 먹고 사는 집안이야. 저쪽 집에서 보기에 우리 집안이 초라해 보이면 그게 누구 망신인 줄이나 알아? 바로 내 망신이야. 어머님 체면은 어머님이 지키셔야죠.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손 벌려서 세우는 체면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건 체면이 아니라 구걸이죠. 말자가 헉하며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혈압이 오르는지 씩씩거리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죠. 진짜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상전을 들였구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전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는 드릴 말씀 없으니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남편 진호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 편을 들며 은서를 압박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엄마 지금 뒷목 잡고 누우셨어. 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장인어른이랑 상의 좀 해봐. 1,000만 원이 큰 돈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 은서는 답장 대신 친정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어요.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버지, 저예요. 오,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버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 계약서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시죠? 그거 보증금 70%가 친정에서 해준 거라는 증빙 서류도 다 있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뒷면에 보증금 납입 확인서랑 나랑 내 엄마가 이체한 내역서까지 다 철해뒀지. 은서야, 갑자기 그건 왜 묻니?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요, 시누이 예단비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남편은 옆에서 이번만 참고 친정에 손 벌리라고 부추기고요. 순간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평소 인자하시던 아버지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진호 그놈은 뭐라고 하더냐? 그 집 보증금 태반이 우리 돈이라는 거 걔는 아직 모르고 있지?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좀 보태주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겠죠. 제가 굳이 생색내기 싫어서 자세히 말 안 했거든요. 은서야, 아버지가 그 서류들 싹 다 복사해서 보내줄게. 내 돈 내가 지키는 거다. 더는 참지 마라. 필요하면 아버지가 직접 나서마. 아버지가 보내주신 서류를 챙겨든 은서는 안방 서랍 깊숙이 있던 원본 대조필 사본을 꺼냈어요. 이체 날짜, 금액, 보내는 사람 이름에 선명하게 찍힌 친정 아버지 석자,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는 보증금 반환 시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진호가 뻔뻔하게 은서 곁으로 다가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직도 화났어? 애인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엄마한테 전화는 한번 드려라. 그냥 장인어른이랑 상의 중이라고 좋게 거짓말이라도 해줘. 응? 은서는 식탁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어요. 진호 씨, 우리 지금 사는 이 집 전세 보증금이 얼마지? 갑자기 그건 왜? 3억 5천이잖아. 왜 집 빼게? 그 중에 우리가 모은 돈이랑 당신네 집에서 해준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해? 진호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반반 아니야? 나도 그때 대출받고 어쩌고 했잖아.
아니, 틀렸어. 은서는 납입 확인서를 진호의 코앞에 밀어 넣었어요. 진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더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70%가 장인어른 명의로 입금됐다고?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계약 당시에 친정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이체하신 거야. 당신이 대출받았다는 그 쥐꼬리만 한 돈은 나머지 채우는 데 썼고, 이 집 사실상 우리 친정 아버지 집이나 다름없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 당신이 내 적금 깨서 시댁에 갖다 바칠 궁리만 안 했어도 끝까지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진호는 서류를 들고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내뱉고 싶은 모양인데 팩트가 너무 강력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분명히 말할게. 예단비 1,000만 원? 우리 친정에서 단돈 10원도 안 나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진호 씨, 이 집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아직 더 있거든. 은서는 서류를 낚아채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가버렸어요.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진호와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조이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죠. 은서의 싸늘한 미소를 본 진호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요. 이제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서류를 서랍에 깊숙이 잠근 그날 밤부터 은서는 아주 고요하고도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진호와 피 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었죠. 그저 감정을 싹 비워내고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듯 하나씩 정리해 나갔을 뿐이에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스마트폰에 빽빽하게 저장된 자동이체 목록이었어요. 이 집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인터넷 요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말자 집의 공과금과 진호 명의로 된 비싼 종신 보험료까지 전부 은서의 카드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었거든요. 은서는 망설임 없이 해지 버튼을 하나씩 눌러버렸어요. 확인 팝업 창이 뜰 때마다 승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죠. 사건은 이틀 뒤에 터졌어요. 퇴근해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진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관리사무소에서 온 문자였어요. 관리비 납부 기한이 한참 경과되었습니다. 즉시 미납시 연체료 부과 및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호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은서 코앞에 폰을 들이밀며 빽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거 뭐야? 너 관리비 안 냈어? 왜 연체 문자가 오냐고. 자동이체 해지했어. 내 카드에서 왜 당신 집 관리비가 나가야 하니? 뭐, 당신 집이라니. 이게 우리 집이지 어떻게 내 집이야. 우리 집? 보증금 70%가 우리 친정 아버지 돈이라는 거 며칠 전에 서류로 확인시켜줬을 텐데 양심이 있으면 이 집 유지비는 당신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서의 서늘한 대꾸에 진호는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팩트를 들이미니 할 말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말자에게서 노발대발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 난방이 왜 이래? 보일러가 고장 난 건지 방바닥이 얼음장 같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어머님, 보일러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관리비 연체되니까 난방 공급이 제한된 거죠. 고지서에 경고 문구 적혀 있었을 텐데요. 전화기 너머로 말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뭐, 난방을 끊어? 너 지금 시어머니 얼어 죽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세상에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댁 공과금 낼 여유 없어요. 그동안 제 카드로 내드린 건 제 배려였지.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효자 아들 진호 씨한테 내달라고 하세요. 끊을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빗발쳤지만 은서는 수신 거부를 눌러버렸어요. 그 시각 신우이 소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징징거렸어요. 오빠, 엄마 집 난방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지환이 엄마한테 오빠가 이번에 아파트 한 채 해줄 거라고 다 떠들어놨단 말이야. 신혼집도 오빠가 떡하니 마련해준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집구석이 이게 뭐야? 뭐, 아파트를 해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해준다고 그래.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야. 오빠네 집안 형편 좀 있어 보여야. 나도 대접받지. 오빠 어떻게든. 올케 언니 명의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봐. 응? 하지만 소라의 그 얄팍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전 은서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예비 사돈 미경이었죠. 은서 씨, 저 지환이 어머니예요. 소라한테 들은 얘기가 좀 황당해서 확인차 연락했어요. 진호 씨가 신혼집 아파트를 직접 증여받아서 마련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은서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아주 또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호 씨는 그럴 능력도 없고 저희 친정에서 증여해줄 계획도 전혀 없어요. 아가씨가 자기 체면 세우려고 지어낸 거짓말 같네요. 수화기 너머에서 미경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지난번 혼수 3천 얘기나 백화점 VIP 결제권도 전부, 네, 전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동의 없이 멋대로 진행한 일들이에요. 저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사돈 어른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큰 도움 됐네요 라며 전화를 끊었죠. 은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동으로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빙긋 웃었어요. 사흘 뒤 소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날아왔어요. 미경이 보낸 혼수 조율 및 결혼 재검토 통보였죠. 미친 듯이 달려온 진호가 은서의 방문을 쾅 열어젖혔어요. 너 사돈될 분들한테 대체 뭐라고 떠든 거야? 너 때문에 소라 결혼 깨지게 생겼잖아. 사실대로 말했어. 당신 동생이 사기치고 다니는 거 바로 잡아준 게 뭐가 잘못이니? 거짓말 위에 쌓은 성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 사정을 밖에다 왜 떠드냐고. 우리 집안 사정? 아니, 내가 저지른 사기 행각이겠지. 결혼이 깨지든 말든 그건 당신네 식구들 인과응보야. 은서는 씩씩거리는 진호를 뒤로하고 유유히 방을 나섰어요. 거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야 시원하게 느껴졌죠. 은서의 폰 속에는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대화와 거짓말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 파일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진짜 지옥은 그들의 몫이 될 거니까요. 미경에게서 혼수 축소와 결혼 재검토라는 날카로운 통보가 날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진호는 거실 소파에 처박혀서 연신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가서 위로라도 건넸겠지만 은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서류 파일 하나가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진호의 사업이 무참히 망가지던 시절
은서가 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제 명의로 연대보증을 섰던 대출 서류였어요. 그때는 그저 부부니까 남편이 죽겠다고 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던 거였죠. 은서는 서류를 펼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진호는 사업을 정리하며 다 갚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여전히 은서의 이름 앞에는 4,3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얹혀 있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달려갔어요.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제 명의로 잡혀있는 대출 현황과 연대보증 내역 전부 확인하러 왔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보여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고객님 명의로 연대보증 채무가 2건 남아있네요. 주채무자는 박진호 씨고요. 현재 잔액 합산하면 4,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은서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일말의 정도 사라졌어요. 은서는 직원에게 고개를 바짝 들이밀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물었죠. 이 연대보증에서 제가 빠질 방법이 있나요? 주채무자 단독 채무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재평가가 들어가야 해서요. 박진호 씨의 현재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금리가 대폭 오르거나 원금 일부를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좋아요. 일단 연대보증인으로서 재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은행에 전달해 주세요. 그 다음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은행을 나서는 은서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가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날 차례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시어머니 말자였어요. 은서야, 안방 혼수 가구 말이다. 장롱이랑 화장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니? 사돈어른 쪽에서 우리 집안 수준을 가늠할 텐데 이름 없는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다시 알아봐둬라. 메시지를 읽는 은서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신우이 결혼이 깨지게 생긴 마당에도 명품 가구 타령이나 하는 그 안목에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저녁 무렵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진호의 앞에 은서는 서류를 탁 던졌어요. 이게 뭐야? 이 밤중에 무슨 서류야? 대출 서류야. 당신 사업 망할 때 내 명의로 묶어둔 그 연대보증 서류 말이야. 진호가 당황한 듯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와 숫자를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이게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다고? 내가 분명히 거의 다 갚았는데? 누구한테 갚았는데? 은행에는 고스란히 4,300만 원이 박혀 있더라.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빚 다 갚았다고 허세 부리고 다녔지? 심지어 사돈 어른한테도 능력 있는 척 사기쳤잖아. 진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입만 벙긋거렸어요. 은서는 그 꼴을 보며 쐐기를 박았죠. 내일 은행에서 당신한테 연락 갈 거야. 나 연대보증 해지 신청했거든. 이제 이 빚은 당신 단독 명의로 넘어가게 될 거야. 알지? 지금 당신 신용 등급으로 이게 가능할지. 너 미쳤어? 지금 이 타이밍에 내 신용 문제가 터지면 소라 결혼은 진짜 끝장이야.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진호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 아니, 당신 집안 문제지. 내가 당신 빚 보증 서준 게 당신 동생 시집 보내기 위해서였니? 내 이름으로 묶인 더러운 빚. 내가 정리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제발
은서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소라 시집만 보내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응, 조금만? 그 조금만이 벌써 몇 년째야? 오늘 어머님은 나한테 명품 가구 추가하라고 문자 보내셨더라. 누구는 4,300만 원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브랜드 화장대 걱정이나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지만 은서에게는 이제 그 어떤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죠. 어머님 가구 요구는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거절해. 난 이제 당신네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 뗄 거니까.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서류 절차 마무리해. 안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은서는 단호하게 말을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진호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마치 승전보처럼 들려왔죠. 진호가 만든 거짓의 탑이 드디어 밑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잔해에 깔려 비명을 지를 일만 남은 거죠. 예비 사돈 미경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짧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은서 씨,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정리해야 할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은서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죠. 네, 괜찮아요. 오세요. 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이 되어 굳어버렸어요. 아, 너 미쳤어? 예비 사돈네가 여길 왜 오신대? 오신다는데 덥석 오라고 하면 어떡해? 왜 오겠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싸질은 거짓말 똥덩어리들 치우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 혼수 얘기 정리하러 오신다니까 그렇게 알아. 은서야, 제발 부탁이다. 오늘만큼은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일 더 키우지 말자. 응? 진호가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은서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진호 씨, 일은 이미 커졌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동생, 그리고 어머님이 키운 거야. 난 그냥 구경만 할 뿐이라고. 결전의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 말자는 미경이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들이닥쳐 은서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오늘 사돈어른 오시면 내가 다 알아서 말할 테니까 너는 입 꾹 다물고 옆에서 차나 내와. 알겠니? 괜히 아는 척하다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어머님, 저한테 연락하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구경이나 하세요. 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 내가 뭘 말해. 집안 어른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는데 어디서 감히.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체면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상황 파악 좀 하세요. 말자가 부들부들 떨며 반박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경이 들어왔죠. 단정한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지배했죠. 미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제가 오늘 온 건 지금까지 오간 얘기들을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혼수 3천, 신혼집 마련, 예단 현금. 이게 정말로 이 집안에서 감당 가능한 얘기들인가요? 정말자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유, 사돈어른. 그럼요, 당연하죠. 그건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할 부분인데 며느리가 워낙 요즘 예민하게 굴어서 작은 차질이 생긴 것뿐이에요. 우리 집안이 원래 어떤 집안입니까?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미경은 말자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은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은서 씨,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 옆에 두었던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준비한 자료가 좀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니까요. 말자가 기겁하며 은서의 손을 낚아채려 했죠. 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집어치우지 못해? 은서는 말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서류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이건 제가 3년, 5년 동안 부었던 적금 해지 내역이에요. 진호 씨가 큰 소리친 혼수 비용 마련하느라 제 피 같은 돈 다 깬 증거죠. 그리고 여기 이건 제 카드 사용 내역서예요. 가전 계약금부터 생활비, 공과금, 심지어 여기 아가씨 품위 유지비까지 죄다 제 명의 카드에서 나갔어요. 미경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훑어 내려갔어요. 펜을 꺼내 중요한 대목에 밑줄까지 긋더라고요. 이 모든 지출이 오로지 은서 씨 명의로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남편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정지된 지 오래됐고요. 혼수 3천?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내뱉은 사기극일 뿐이에요. 저는 동의한 적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내려놓고 말자를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님, 혼수 3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며느리 통장 말고 이 집안의 실제 자산 중에서 말씀해 보세요. 말자가 당황해서 헛기침을 해대며 횡설수설했어요. 그건 우리 진호가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금방 벌어서 채우면 되는 거고 며느리가 저렇게 협조를 안 하고 회방을 놓으니 일이 꼬인 거지. 원래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요. 계획이요? 남의 집 귀한 딸 돈으로 생색내는 게 계획인가요? 미경의 일침에 말자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미경은 이제 시누이 소라를 향해 화살을 돌렸죠. 소라야, 신혼집은 오빠가 마련해준다고 했지? 은서 씨한테 확인은 해본 거야? 소라는 아까부터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그게 저도 오빠한테 듣기로는 이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결국 소라도 본인 눈으로 확인한 거 하나 없이 우리 쪽에 거짓 정보를 흘린 거네. 본인 결혼을 거짓말 위에 세우려고 했던 건가? 소라의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옆에 있던 진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말자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비명을 지르듯 말했어요. 사돈, 이건 다 오해라니까요. 저 며느리가 작정하고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고 꾸민 짓이에요. 우리 집이 원래 이런 집이 아니라고요. 소라 어머님, 미경이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정말자의 말을 잘랐어요. 저 오늘 소라 어머님의 구차한 변명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전 확인하러 왔어요. 이 결혼 이대로는 진행 못합니다. 소라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식장 잡고 하객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요? 소라야,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지금이라도 규모 맞게 축소하든가 아니면 이 결혼 여기서 끝내든가 선택해. 난 내 아들을 사기꾼 집안에 보낼 생각 추호도 없어. 미경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은서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은서 씨, 오늘 용기 내서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실수할 뻔한 걸 막았네요. 미경이 현관을 나설 때까지 소라는 울며 불며 뒤를 쫓아갔지만 미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말자가 은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죠. 너
너 오늘 속이 시원하니?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신우이 결혼까지 파탄 내니까 아주 살만 나겠어? 이 독한 것. 어머님, 저 망신시킨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을 뿐이죠. 밑바닥이 보였다면 그건 원래 이 집안이 밑바닥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뭐, 인연이 진짜. 말자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손을 빤히 쳐다봤어요. 치세요. 치시면 바로 경찰 부르고 이 서류들 들고 예비 사돈 되실 분들께 다시 갈 거니까. 말자의 손이 공중에서 파들파들 떨리더니 결국 힘없이 내려왔어요. 진호는 여전히 소파에 처박혀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요. 은서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한 장씩 아주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숫자로 쌓아 올린 은서의 복수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을 뿐이었죠. 소라의 화려한 결혼식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이제 이 집구석 인간들의 헛된 욕망도 하나둘씩 무너져 내릴 차례였거든요. 미경이 폭풍처럼 다녀간 뒤로 집안은 그야말로 냉동고 속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감히 은서한테 직접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신 아들 진호를 들들 볶아서 말을 전하게 했죠. 진호는 중간에서 이쪽 저쪽 눈치만 보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지만 은서는 그런 남편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개 속을 걷던 기분이 거치고 모든 게 선명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은서가 다음으로 착수한 작업은 바로 대출 자동이체 중단이었어요. 진호가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 은서 명의로 연결해둔 상환 원금이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은서는 차분하게 은행 앱을 열어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단 10초. 그 짧은 시간에 몇 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사흘 뒤 진호의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카드 연체 독촉부터 대출이자 미납 안내 문자까지 쏟아졌죠. 진호가 사색이 되어 은서에게 폰을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거 뭐야? 자동이체가 왜 안 나가고 다 연체 문자가 오냐고. 너 지금 미쳤어? 해지했어. 지난달에 분명히 말했잖아. 내 명의로 된 채무들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하고 정리하겠다고. 너 진짜 지금 당장 내 신용 등급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알면서 이래? 사람 죽일 작정이야? 진호 씨 신용 등급이 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 비정상적인 상황부터 먼저 반성해야 하지 않니? 본인 능력으로 버텨봐. 어디 한번. 진호는 입을 뻐금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은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자가 틈만 나면 긁어대던 가족 카드까지 즉시 해지해버렸죠. 마트에서 장을 보던 말자가 결제 거절을 당하는 꼴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말자에게서 노발대발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서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왜 안 돼? 쪽팔려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 어머님, 그 가족 카드 제가 해지했어요. 제가 발급한 카드니까 제가 없애는 게 당연하죠. 뭐,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시어머니 쓰는 카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끊어버려. 너 정말 예의가 어디로 간 거니? 은서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서 드린 배려가 권리인 줄 아셨나 봐요. 생활비, 공과금, 어머님 외식비까지 제가 다 해드렸을 때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보셨나요?
이 며느리가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언제 널 그렇게 취급했다고 그래. 그렇게 쓰셨잖아요. 앞으로 생활비는 철저히 분리할 거예요. 제 돈은 제가 쓰고 진호 씨 지출은 진호 씨가 책임지게 하세요. 이건 제 결정이고 바뀔 일 절대 없으니 전화 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말자의 비명 섞인 욕설이 들려오는 듯 했지만 은서는 미련 없이 통화를 종료했어요. 그날 저녁 은서는 거실 식탁에 진호를 앉혔어요. 그리고 최우통 첩과도 같은 서류 뭉치를 꺼냈죠. 할 얘기 있어. 우리 집 전세 계약 만기. 이제 딱 석 달 남았더라. 진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갱신하면 되잖아. 뭘 또 유난이야. 집주인이 보증금 올린대. 지금 3억 5천에서 4억으로 5천만 원 더 올려달라네. 그거야 뭐. 5천 정도 어디서 구하면 되지.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드려봐. 은서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진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진호 씨, 우리 집 보증금 정확히 알고나 떠드는 거야? 3억 5천이잖아. 나도 대출 받고 우리가 반반씩 보탰던 거 아니었어? 아니, 틀렸어. 은서는 납입 확인서를 진호의 눈앞에 바짝 들이댔어요. 자, 똑똑히 봐. 보증금 3억 5천 중에 70%인 2억 4,500만 원이 우리 친정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됐어. 이체 내역서, 확인서 다 여기 있어. 당신이 대출받았다던 그 쥐꼬리만 한 돈은 나머지 채우는 데 썼던 거고. 진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어요. 서류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다 장인어른 돈이야? 계약할 때부터 그랬어. 당신이 관심도 없었고 내가 굳이 생색내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제 만기니까 분명히 말할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그 70%는 고스란히 우리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남은 돈으로 우린 어디서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인생 아니고 당신 인생이잖아. 보증금 70% 빠지고 나면 이 집은커녕 서울 변두리 원룸도 구하기 힘들 텐데 어디 한번 능력껏 버텨봐. 진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허세와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의 가짜 왕국이 드디어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은서는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고 열쇠를 잠갔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유독 크게 울려 퍼졌죠. 명의만 남편이었을 뿐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단 한 번도 진호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을 준비나 하라고 은서는 속으로 차갑게 응조렸죠. 복수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신우이 소라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작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였죠. 처음엔 강남의 대형 예식장에서 하객 300명을 모시고 꽃 장식에만 500만 원을 쏟아붓겠다며 기세등등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은 마포의 한 중소형 웨딩홀이었어요. 하객 수는 반토막이 났고 화려한 뷔페 대신 소박한 한정식 코스로 메뉴가 바뀌었죠. 거칠애에 목숨 걸던 말자의 자존심이 형체도 없이 으스러진 결과였어요. 말자는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이나 전화를 붙들고 지인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원해서 규모를 줄인 게 아니에요. 사돈어른 쪽에서 요즘 시국이 어떠네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맞춘 거라니까요. 우리 집안 급이야 어디 가겠어요? 목소리엔 예전 같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 우리 집안 격이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예식장 규모를 해명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지인들은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셨구나 하며 맞장구 쳤지만 그 뒤로는 안부 연락이 뚝 끊겨버렸죠. 거품이 빠진 집안에 더 이상 줄을 설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진호의 상황은 더 처참했어요. 사업을 말아먹고도 친구들 앞에서는 새로운 사업 구상 중이다. 곧 큰 거 하나 터진다며 허세를 부려왔는데 이번에 소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터진 추문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백화점 VIP 매장에서 카드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부터 실상은 며느리 등골을 빼먹고 산다는 얘기까지 누가 퍼뜨린 것도 아닌데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대놓고 진호의 속을 긁었죠. 야, 진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진짜 요즘 어떠냐? 은서 씨가 생활비 다 내고 있다며? 카드도 은서 씨 거 쓴다는데 사실이야? 진호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부부 사이에 돈을 누가 내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지. 공동 관리랑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건 천지 차이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진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억지 웃음만 지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꼈을 그 비참함은 안 봐도 뻔했죠. 그 무렵 은서는 아주 조용히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급여 계좌를 변경하는 거였죠. 회사 격리팀의 비밀리에 요청해서 그동안 공과금과 대출 상환금이 연결되어 있던 통장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새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한 달 뒤 은서의 통장에는 온전한 은서의 월급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호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이달부터 식비, 공과금, 관리비 정확히 반씩 나눠서 부담해. 여기 내역서 뽑아왔어. 진호가 당황해서 종이를 훑어보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지금 수입 불규칙한 거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반씩이라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난 더 이상 당신의 무능함을 내 월급으로 메워줄 생각이 없거든. 못 내겠으면 관리소 가서 사정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마음대로 해. 진호는 반박 한마디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현실을 직시한 진호는 며칠 뒤 말자의 생활비 요구 전화에도 처음으로 짜증을 냈죠. 진호야, 이번 달 생활비 좀 넉넉히 보내라. 카드도 막혔고 친구들 모임도 가야 하는데 쓸 돈이 없네. 어머니, 저 지금 카드 연체 정리하느라 죽을 맛이에요. 은서가 생활비 딱 잘라버려서 저도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고요. 뭐, 생활비를 잘라? 그 독한 년이 결국 시어머니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든 뺏어와야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앞으로 생활비 못 보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호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자 말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항상 두드리면 돈이 나오던 은서라는 창구가 닫히고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손을 벌릴 곳이 없어진 거예요. 소라의 결혼식은 미경의 주도하에 소리 소문 없이 치러졌어요. 허세로 쌓아 올린 가짜 자존심이 무너지자 소라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미경은 소라를 철저히 감시하며 모든 것을 직접 통제했죠.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시댁 식구들의 위세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드디어 계약 만기 한 달 전 은서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주인 아주머니, 저예요.
계약 만기에 집 비울 거니까 보증금 반환 일정 잡아주세요. 갱신 안 합니다. 옆방에서 그 통화를 엿듣던 진호가 사색이 되어 튀어나왔죠. 진짜 집 뺄 거야? 그럼 어떡해. 깔 데도 없는데. 은서는 아주 차갑게 진호를 올려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줬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보증금 3억 5천 중에 우리 친정 돈 70% 빠지면 딱 1억 5백 남더라. 그 돈에서 그동안 당신이 내 카드 긁어 쓴 거, 대출 이자 대신 내준 거 다 정산하고 나면 당신 손에 쥐어질 돈은 원룸 보증금이나 될까 모르겠네.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살 길 찾아야지. 진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할 기운조차 없는 완전히 파멸한 인간의 얼굴이었죠. 은서는 수첩에 보증금 반환 일자를 적어 넣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 집을 세우고 유지하고 지탱했던 건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은서의 인내와 은서의 명이었죠. 그 받침대를 치워버리자마자 가짜로 세워진 그들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고 비웃으며 은서는 미련 없이 그 지옥 같은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자초한 빈털터리 현실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갉아먹는 비참한 결말뿐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전세 계약 만기일이자 보증금 반환일이 확정됐어요. 집주인이 문자로 날짜를 보내오자마자 은서는 달력에 아주 커다랗고 진한 동그라미를 쳤죠. 빨간 펜 끝에 힘을 꽉 주어 그린 그 마침표 하나가 지난 몇 년간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버텨온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진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했지만 은서는 그가 어디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 일상은 은서의 관심받기였고 그가 내뱉는 어떤 대답도 은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었으니까요. 이사 준비는 은서 혼자서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짐을 빼기 일주일 전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 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은서야, 너 진짜로 이사 나가는 거니? 정말 집 뺄 거야? 네,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체 어디로 가는데? 집 주소라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니니.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려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은서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자가 짐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비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가족끼리 이럴 순 없는 거잖니. 가족. 그 역겨운 단어가 말자의 입에서 나오자 은서는 헛웃음이 터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대꾸했죠. 어머님, 가족이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대우받은 기억이 단 한순간도 없거든요. 제가 돈 나오는 기계였지 언제 가족이었나요? 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혼수 3천만 원 강요하시고 예단비 따로 챙기라고 압박하시고 제 카드로 어머님 장 보시고 시누이 결혼 비용까지 제 통장에서 뺏으셨잖아요. 그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에 대한 예우인가요? 말자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건 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서로 돕는 거라고요? 왜 항상 돕는 사람은 저 하나고 받는 사람은 어머님 식구들 전부였나요? 그건 돕는 게 아니라 착취예요. 이제 더는 안 속아요.
어머님, 끊을게요. 앞으로 필요할 땐 아들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은서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는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죠. 드디어 보증금 반환 당일 집주인이 이체한 3억 5천만 원이 은서의 통장에 찍혔어요. 은서는 잔액을 확인하자마자 친정 아버지 계좌로 2억 4,500만 원을 바로 송금했어요. 납입 확인서에 기록된 친정의 돈 70%를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돌려보낸 거죠. 이체 메모에는 보증금 반환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적었어요. 잠시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돈 들어왔다. 너 살 길도 막막할 텐데 이렇게 다 안 보내도 되는데 괜찮겠니? 아니에요, 아버지. 애초에 아버지 돈이었잖아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정말 고생했어. 저보다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죠. 못난 딸 믿고 그 큰 돈 묻어두셨던 거잖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한숨과 잘했다. 우리 딸이라는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큰 위로가 되어 가슴을 적셨죠. 은서는 눈을 감고 뜨거운 안도감을 느꼈어요. 은서의 짐은 고작 용달차 한 대 분량이었어요. 10년 가까이 살림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온전히 은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나 없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진호가 짐을 싣고 나가는 은서를 막아서지 못한 채 입을 뗐어요. 은서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은서는 마지막 박스를 기사님께 넘겨드리고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호 씨 인생은 진호 씨가 책임져야지. 30 넘은 성인이 왜 자꾸 남한테 답을 구해?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있는데. 진호 씨,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걱정뿐이지. 내 고통은 안중에도 없잖아. 우린 서로 확인한 거야. 당신한테 나는 그냥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였다는 걸. 진호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은서는 더 이상 그 비겁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10년의 세월이 묻은 집이었죠. 아침마다 혼자 눈물 젖은 밥을 짓던 주방, 밤마다 가계부 숫자를 맞추며 한숨 쉬던 식탁.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용달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백미로 속으로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은서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새로 계약한 원룸은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온전히 은서의 이름으로, 은서의 돈으로 구한 첫 번째 내 집이었죠.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예비 사돈 미경이었죠. 은서 씨, 잘 지내시죠? 덕분에 결혼식은 저희 쪽에서 실속 있게 잘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그날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큰 화를 면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은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행복하시길 빌게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은서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들어오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남의 공과금이 빠져나갈 일도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연대보증도 없어요.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느라 내 자존심을 깎아먹을 일은 더더욱 없죠. 오로지 은서의 월급이 들어오고 은서의 취향대로 채워질 공간.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평화였어요. 은서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사연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지점은 은서가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하며 버텨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부부니까 덮어줘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은서가 보증금을 정산하고 자신만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해방감은 단순히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은 기쁨이었을 거예요. 체면보다 소중한 건 내 삶의 평온함이고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희생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은서가 보여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사연 숙력 캠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아껴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